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방화구역과 경계구역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선 방화구역과 경계구역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구역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방화구역은 보통 내화 구조의 벽 및 바닥과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구역은 꼭 내화 성능이나 방연 성능이 일정 성능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경계구역은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그 감지된 신호를 원활하게 수신하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을 복도라고 하고 요 가나 다라 말을 각각의 사무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가와 복도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예를 들어 내화 구조의 벽이고 가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복도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방화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 점선 부분을 기점으로 밝은 부분을 1번 구역, 어두운 부분을 2번 구역이라고 했을 때 요 밝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1번 구역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수신기에서 1번 구역에 지구 표시 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번 구역에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은 수신기에서 2번 구역에 지구 표시 등이 점등이 되는데요. 이러한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방화구역과 경계구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화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11층 이상의 층은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한다 입니다.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화구역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10층 이하의 경우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을 해주셔야 하고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3배 완화 기준이 적용돼서 10층 이하는 1000이 아닌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은 200이 아닌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1층 이상의 층에서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이면 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비같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구역은 매 층마다 구역을 해주셔야 하는데 층별 구역 시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보이는 이 방화구역을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각 층은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4, 3000제곱미터입니다. 우선 위의 조건을 보시면은 규모는 지상,
8층, 즉 10층 이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10층 이하의 경우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방시설 현황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3배 완화 기준을 적용해서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6층은 최소 몇 개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이 2개입니다. 저희가 앞선 문제에서 매층은 3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주면 된다고 학습을 했죠? 따라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6층도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00제곱미터를 3000으로 나눴을 때 1.67이 나오고, 방화구획은 항상 소수점은 올림을 해주셔서 2개의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서 방화구획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15층의 방화구획은 2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우선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위에 조건을 보시면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200이 아닌 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배 기준 완화가 돼서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층의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요 바닥 면적 2000을 1500으로 나눠주면은 1점 몇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올림을 해서 2개의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번 보기를 보시면 2층 바닥 면적은 현재 6000제곱미터인데요.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주셔야죠.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배 기준이 완화돼서 3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2층의 바닥 면적이 6000이기 때문에 요 6000을 3000으로 나눠주면은 2가 나와서 2층은 최소 6개가 아닌 2개의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14층의 경우도 아까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14층 같은 경우는 요 바닥 면적 6000을 1500으로 나누면 4가 나오기 때문에 14층은 최소 4개의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보기를 보시면 1층은 피난층으로서 방화구획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방화구획은 1층이나 피난층이나 상관없이 이제 모든 곳에 방화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방화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근접한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입니다.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 채움 구조로 메워주셔야 하는데요. 요 보기와 같이 우레탄 폼은 내화 채움 구조가 아니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설치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화 체험 구조로는 방화폼이나 방화 패드, 방화 로드 등이 있습니다. 2번 보기를 보시면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은 원칙적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 보기를 보시면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벽이 아닌 자동 방화 셔터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방화문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다 입니다.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차염성이라고 하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이 차염성이 60분 이상이면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 차열성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을 의미합니다. 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차열성은 오직 60분 플러스 방화문만 가지고 있고요.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은 차염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60분 방화문은 차염성이 60분 이상, 그리고 30분 방화문은 차염성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 자동 방화 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 줘야 하고요. 불꽃 또는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 그리고 열 감지기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불꽃이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는 일부 폐쇄가 되고 열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는 완전 폐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 방화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화 구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내화 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 환기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입니다. 이 보기와 같은 경우는 내화 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가 아니라 방화 댐퍼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입니다. 2번 보기를 보시면은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은 600제곱미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건축물 또는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이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정답은 5개입니다. 우선 4층과 5층을 보시면 4층과 5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요 4층과 5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줄 수 있고요. 3층도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주고 2층도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도 50m 이하이기 때문에 2층도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도 600제곱미터가 넘고 한 변의 길이도 50m가 넘기 때문에 바닥 면적과 한 변의 길이를 모두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 이 바닥 면적을 먼저 600으로 나눴을 때 1.67이 나오고 경계구역도 방화구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수점을 올림을 하면 두 개의 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고려를 해보면
60m를 50으로 나눴을 때 1.2가 나오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따졌을 때도 두 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즉 1층을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구분하되 꼭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되도록 두 개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요 꼭 4, 5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필요가 없고 5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3층과 4층도 바닥 면적의 합이 400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보다 낮기 때문에 3층과 4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 경계구역 수는 몇 개 이상은 이어야 하는가?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정답은 이 6개입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바닥 면적만 고려해서 경계구역 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4층과 5층은 바닥 면적의 합이 400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4, 5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3층을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고 2층과 1층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 주셔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12층 방화구역 시 내화 구조의 벽에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내화 구조의 벽에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30분이 아니라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30분 방화문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냐? 특별 피난 계단에서 부속실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에 하나여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기를 보시면 1층의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인다면 1층은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 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한 변의 길이도 50m 이하이고 1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층은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2번 보기를 보시면 이제 방화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층 이상인 경우는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죠. 현재 11층의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0을 200으로 나누면 3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방화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건축물의 실내 마감이 불연제였다 하면은 이제 11층 이상의 층은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1층 같은 경우는 600을 500으로 나눠서 최소 2개의 방화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 보기를 보시면 2층은 경계구역을 2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요. 현재 2층의 바닥 면적은 8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800제곱미터를 600으로 나눠서 1점 몇이 나오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2개 이상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처럼 하나의 문제에 방화구역과 경계구역에 대한 문제가 조화가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개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각각 잘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방화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층 이하와 11층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해주시면 되고 11층 이상의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11층 이상의 경우는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이면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층수랑 상관이 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존 기준에서 3배 완화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경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꼭 이 방화구역과 경계구역 기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